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우리 책의 150페이지요. 한국의 부동산 금융. 자, 그중에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주택노후연금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앞에 보니까 주택보금자리 이건 잠시 한번 봐보자고. 잘 시험에 안 나오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금자리 이 말이죠. 젊은 계층들이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면 결국 은행에 저당 설정에 돈을 받는 방식인데, 자, 일단 그거 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신청 자격은 반드시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말 고르게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집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뭐 있으면 1주택자도 가능한데, 다음에 1주택은 뭐 있으면 3년 이내 처분한 조건이 단서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이하 돼야 되고, 대출 기간은 최소 10년, 최장 30년이요. 그다음에 금리는 반드시 이건 고정금리. 자, 그리고 대상주택은 항상 6억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은 다 포함된답니다. 그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액은 최대 3억까지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우리 고정금리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최정식이 있는데 이런 최정식은 뭐 있습니까? 40세 이하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중도 상환시 위약금 부과된다. 즉 조기 상환수수료 부과되는데요. 단 3년 이내 뭐 있습니까? 상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수수료 자체는 여유를 알 필요 없고 단지 3년 이내 상환시 위약금 부과된다. 요거까지 마시라고요. 자, 실상은 중요한 건 주택노후연금이 중요합니다. 주택노후연금이 이 말이죠. 연세가 있는 분이 퇴임을 했을 때 집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가 없으니까 마치 연금형태로 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볼 게 어디를 먼저 보시는 거면 15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8번. 자, 지급 방식이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종신 방식이 있고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 확정 기간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그 다음 네 번째 우대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잠시 보세요. 이제 요 큰 틀을 먼저 아셔야 돼요. 원래 가장 기본 이 메인은 뭔가 요 두 개. 종신과 확정 기간요. 이 종신은 뭔가 기본 전제가 지급 기간이 있죠. 종신토록 지급은 종신토록. 나머지 주택 대출 상환용 마찬가지예요. 우대형 마찬가지인데 확정 기간 방식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일정 기간. 자,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자, 다시 보세요. 원칙은 요 두 개가 가장 기본. 근데 나중에 나온 게 요 두 개 파생된 거거든요. 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얘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보금자리세 뭐 있습니까? 최장 몇 년까지 빌려갈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40세에서 30년 전에 주택담보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70세까지 갚아야 되죠. 근데 이때는 60세쯤 되어서 있죠. 요 사이에 보면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저기 있는 보금자리 형태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건 절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집을 가지고 주택 저당 설정을 갚고 남는 금액 가지고 뭐 있습니까? 또 연금 형태를 받는 방식으로 이게 주택 담보대출용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우대형은 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가서 있죠. 9억짜리 집을 가지고 60세를 딱 쳐보시면요. 매월 받는 금액이 193만 원이에요. 실제.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요. 만약에 내 집이 현재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해보죠. 대충 이거 보니까 얼마 받겠습니까? 매월 받는 게 한 80, 아니다, 60 정도 받겠죠? 네, 60만 원. 그럼 이때 보니까요.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월 받는 거 한 20 받겠죠? 20만 원. 아니,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주택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있는 분에서 만들어진 게 없는 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이따 하겠지만 1억 5천 이하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약간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 15% 정도 더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대형입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다시 할게요. 항상 종신은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방식이고 확정기간 방식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즉, 이 말은 보통 이제 최소 10년, 최장 30년까지 돈을 빌려가고 만기 되면 결국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상환용과 우대형은 종신토록 지급하되 결국은 이런 어떤 구조적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만들어진 이 방식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크게 4개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서 다시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 150페이지. 자, 첫 번째 연령.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다음에 배우자 둘랍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에서 연장자가 60세예요.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오래 보시고요. 자, 확정 기간은 그 반대로 연소자 포함된 연소자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우측 갑니다. 자, 주택 보유수가 보니까 1주택 또는 합산, 즉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 다시요. 자, 1주택 또는 뭐 있어 다주택 있는데 어쨌든 합산 가격이 합입니다. 합이 결국은 9억 이하인 주택 9억 이하. 이하인 주택은 가능하더라. 자, 그 속에 갈로 속의 내용 좀 읽어보시고. 갈로 속에. 봤죠? 자, 여보세요. 이제 이 말입니다. 2주택이 있는데, 그거 빠져먹었는데요. 9억 이상이에요. 9억 이상. 9억 이상인 주택도 연금 가입 가능하다. 단 3년 이내 처분한 조건이에요. 1주택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전체 주택 합이 9억 이하인 거. 또 1주택이 9억 이하인 건 연금 가입, 이건 당연히 가능한데 2주택을 갖고 있지만 이때 9억 이상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뭐 있습니까? 연금 가입 가능하다. 단 이때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한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요. 다시 거기 동그라미 2번요. 우대형은 반드시 1억 5천 이하입니다. 1억 5천 이하인데 반드시 이건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주택만.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상주택은 1번요. 시가가 9억 이하인 주택인데 주택법상 주택에다가 그 다음에 노인 복지주택 가능합니다.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거기 2번 보니까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노인 복지주택은 제외된다. 자, 다시요. 이 말이죠. 대상주택은 보니까 9억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 복지주택 가능한데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지 노인 복지주택은 제외된다. 나머지는 결국은 똑같습니다. 주택과 그다음 노인 복지주택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정기간. 자, 반드시 이건 사망 시까지 가능한데요. 비록 확정기간 방식 안 나있지만 이 말입니다. 얘는요, 최소 10년, 최장 30년이에요. 이 확정기간 방식이. 나머지는 뭐 있습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정 가능하다고요. 한데, 이때, 보정료가 있는데, 초기 보정료와 연 보정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보정료와 연 보정료 있는데, 자, 잘 보실 게 뭔가 하면, 어쨌든 현재 보니까 기본은 초기 보정료 1.5%고 연 보정료 0.75입니다. 자, 이건 다 같은데 다만 이때 보니까 주택 대출 상환용은 이건 무조건 초기이든 연 보정료 1%입니다. 1%.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금리 있죠. 자, 금리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보금자리는 무슨 금리예요? 고정금리지. 그죠? 주택연금은 변동입니다. 그걸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볼게. 우리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크게 두 개 있죠. CD금리와 코픽스 두 개 있는데 무조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돼. 한 번 선택 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대출금 상환입니다. 자, 대출금 상환은 사망시 일시불로 상환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2번. 대출금은 중도에 갚을 때 위약금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보험자는 분명히 중도 위약금 부과되죠. 근데 연금은 절대 위약금 없습니다. 없고 또한 야채 초기 보정료 환급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특징가입니다. 만약 사망시 보니까 처분 가격이 더 높으면 빌려가는 금액보다 높으면 빌려가는 금액 갚고 뭐 있으면 남는 건 상속이 돌려줍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2번 보니까 니은번 처분 가격보다 뭐 있습니까? 빌려간 금액이 더 클 때요. 자, 잠시 요거부터 하자고. 자, 돈은 주택연금 돈은 누가 빌려줍니까? 은행. 무조건 대출은 은행 항상 해주게 돼 있어요. 다만 자, 저기 있나 뭐 있어? 그러면 요때 보니까요. 이 말 아닙니까? 집을 처분 가격은 6억인데 빌려간 금액은 현재 7억이 되어지면 결국은 은행들은 1억 손해본 거죠. 이 손해본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 손해본 걸 가지고 자, 이때 이 보정료를 어디 지급하는가 하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받았던 보정료를 가지고 여기 손실 본 것만큼 은행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거기 있는 니은번처럼 뭐 있습니까?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이라고 이게.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정지 사유. 자, 크게 4개 있어요. 쭉 읽어보시고 4개.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요. 굳이 암기할 필요 사실 없거든요. 이거. 자, 해볼게요. 이제 1번 갑니다. 보세요. 연금은 언제까지 지급합니까? 그럼 사망 후에 지급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 자, 두 번째. 현재 연금을, 연금 형태를 받을 때 담보가 뭐예요? 그 주택이 없어. 그러니까 주택이 소멸되었다. 즉, 이 말은 매매가 되든지 결국은 화재 등 때문에 소실되었어. 주택이 없는 경우죠. 받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보는가 하면요. 잠시, 여러분 실제 공부한다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저기 있는 154페이지 있죠? 154페이지. 154에서 156페이지까지요. 실제 이걸 꼭 읽어보셔야 돼. 카페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압축에 설명된 거고 실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특히 뭘 보는가 하면요. 갈로 4번. 자, 거주요건. 가입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 2번 갑니다. 해당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요. 보세요. 자, 현재 이게 이제 연금을 가입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증금을 들어가서 전세 형태 들어가 있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겠죠. 그죠? 사망시에 보증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뭐 있습니까? 전세 또는 월세 등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밑에 갈로석이 중요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거주하는데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앞에 151페이지. 자, 세 번째, 자, 직업정지사의 세 번째요. 그럼 반드시 거주해야 되지. 근데 거주 안 한 거야, 이게. 그래서 1년 이상 미거주 시 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마지막 네 번째. 여기 볼래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 가격 합이 9억 이상이야. 가입 가능하죠? 3년이 처분 가능했을 때. 이걸 어긴 거야. 어겼을 때 당연히 뭐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딱 4개요. 첫 번째 보니까 사망시. 두 번째 집이 없는 경우. 세 번째 1년 이상 미거주. 네 번째 여기 있는 이 요건 어겼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8번 갑니다. 자, 8번은 뒷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일단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를 먼저 이걸 확인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이거 항상 제목이 뭔가 하면 요 네 개 중에 어떤 제목을 쓸까 잘 기억하시는데 하는데 기본 논리는 확정 기간 방식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취급한 임을 나와 있다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종신토록 취급한다. 항상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어요. 종신토록. 그런데 이 종신 직업 방식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종신 방식과 종신 뭐요? 혼합이고 확정도 확정 기간과 확정 뭐 있습니까? 혼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대형도 우대형과 우대 혼합형이 있어요. 그럼 지금 속의 혼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제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가 중간에 보니까 목돈이 일시에 투입되는 경우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자녀 결혼식 같은 거, 병원비 같은 거, 또 주택 어떤 하자 보수 같은 게 있어요. 이럴 때 일시에 어떤 자금이 필요할 때 있죠. 이 목돈을 먼저 빌려준다고. 빌려주고 남는 돈까지 뭐 있습니까? 매년마다 연금을 지급받는 텐데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 드는가 하면 혼합형은요. 수시 인출을 한다 이 말 들어야 돼요. 무조건 혼합은. 그러니까 수신제는 결국 뭐 있습니까? 어떤 일시에 어떤 필요한 목돈을 가져간다 말 뜻이라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종신이든 이런 전부 이런 확정 기간 등은요. 혼합이 없으면 수신치료 없이 뭐 어떻게 지급한다 이 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는가 하면요. 이런 걸 가끔 제목 자체를 시험 내는 경우 있어 이게. 그래서 항상 먼저 볼 게 이게 어떤 제목이 했을 때 반드시 앞에 종신이냐 일정 기간 이거 먼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합과 혼합이 없는 말은 수신출한다 이 말 들으면 혼합 없으면 그냥 쭉 가시면 돼.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봐보겠습니다. 이제 152페이지요. 종신지급 나 있죠. 인출한도 설정 없이 종신토록 지급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종신혼합 뭐 있어? 인출한도 후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도액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봤어요. 큰 의미 없으니까. 자, 확정기간 방식도 뭐 있습니까? 나와 있지만 확정기간 방식은요. 일정 기간 동안 나 있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확정기간 혼합도 뭐 있습니까? 수신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출 상환용은요. 인출한도를 뭐 있습니까? 이 최대 50에서 70 이내 범위안에서 일시에 찾고 나머지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한다. 됐죠? 자, 우대형도 마찬가지죠? 우대형도 뭐 있습니까? 항상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 받는 이 말 나오면 거기는 우대 지급형이고 우대 혼합 뭐 있습니까? 대출한데 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금액 나오면 거기는 다른 말로 우대 혼합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뒷장에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154페이지요. 거기에서 조금 정리할게. 저기 있는 155페이지 보니까요. 맨 밑에 박스 있죠. 박스 바로 위에 당구장 표시 있을 겁니다. 일단 읽어보시고. 봤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볼래요? 자, 종신, 확정기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우대형이 있으면 이 큰 카테고리는 이동 안 된다고. 안 돼. 다만 종신 중에 종신과 종신 혼합을 서로 변경할 수 있어. 됐죠? 이 안에 있는 내부권을 서로 변동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큰 카테고리는 절대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라고. 다만 그 속에 있는 소분류 속에 있는 이렇게 서로 이동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변경 가능하다 이 말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문제 풉니다. 자, 문제가 4번, 4번, 5번, 6번 요거 세 개 같은데 4번, 6번. 자, 4번 갑니다. 첫 번째 이용 자격은 아실 건요. 가입자 또는 결국은 배우자 둘 다 포함돼야 돼요. 우린 과거에 가입자 소유자만 했거든요. 그래서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에 연장자가 60세 이상입니다. 자, 2번 보니까 연금 지급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는 거죠. 자, 3번 가보니까 자,
그러니까 잠시. 자, 이거는요. 우리 좀 문제를 잘 보실 게 만약에 그 3번에서 있죠. 종신형이 빠져 그냥 단지 주택 연금 방식성이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3번 읽어보시고. 자, 여보세요. 거의 종신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그냥 단지 연금 쓰면요. 여보세요. 우리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뭐만 됩니까? 주택이지. 그러니까 이건 최근 이제 문제 자꾸 나오면요. 반드시 앞에 명시해 주네요. 종신형이냐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형만 주택이 되고 나머지 노인복지 다 포함되는 거지. 이런 걸 확실히 구분시키라고. 그래서 일단 종신형은 단지 주택법상 주택 이외 노인복지도 포함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포함되지 않는 그 내용 암기하실 것. 특히 중요한 것은 주택이 아닌 건 안 될까요? 그죠? 다만 조심하게 임대형 노인복지는 제외된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지자체가 인가한 노인복지는 가능한데 임대형은 안 됩니다. 나머지 뭐 오피스텔, 상가 이건 좀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택이 아니 되죠? 아닌 결과 이거 뭐 있으면 당연히 제외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도 읽어보시는데 만약 현재 이 지문상에 있죠. 종신형이 없고 단지 그냥 보정료, 주택연금성 틀린 거야. 왜? 여보세요. 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몇 프로예요? 보정료가? 둘 다 1%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앞에 명시해 주는 이게 무슨 형이냐 항상 명시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종신형일 때는 초기 보정료 1.5, 연보정료 0.75죠. 그렇게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종신직업 방식은 사망시에 보니까 지급된 주택대출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했죠. 했대서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고려하시고. 자, 그런데 그려보시고 그다음 5번 갑니다. 문제 5번. 자, 1번 주택연금이라 하면은 소유자가 주택을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한테 연금 방식으로 돈을 받는 방식이죠. 자, 2번 가입주택은 1주택 또는 다주택 합산 가격 9억 이하이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얘는 결국은 3번, 4번을 정리한다면 3번은 무슨 방식이에요? 아니, 여보세요. 3번은 여기 있는 4개 중에 무슨 방식? 요 4개. 종신이지. 4번은요. 확정기간 방식, 일정 기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이 5번은 봐볼게요. 자, 주택 소유자가 사망 등의 계약 해지 사유 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주택연금 채권을 담보한 대상 주택에 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게, 자, 주택을 A란 주택 하나 갖고 있고, B와 C란 상가가 있어요. 어쨌든 집 한 개지. 그죠? 그래서 이 집 한 개인데, 요걸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사망시에 보니까, 처분 가격은 7억인데, 대출액은 보니까 얘가 6억이란 돈을 빌려갔답니다. 그럼 이 결국 남는 거죠. 그죠? 남는 결과 나머지 상속이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만약에 빌려간 금액이 한 8억 정도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이때 1억은 결국 은행들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죠? 손해본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이 아닌 상가 등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문제가. 있습니까? 원칙은 안 돼. 무조건 연금 신청했던 담보 주택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한다고. 요거에 대해서만.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경우 있어. 이 사람 현재 보니까 처분 가격이 얼마냐? 이게 8억 5천이야. 5천 남았죠? 근데 이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사망시 보니까 상가 등에 대해서 세금 등을 안 냈네, 이거. 얼마냐? 1억 안 냈다고. 미납했다고.
그건 잘 알지만 우리 항상 뭐든지 1순위의 상한은 뭐야? 국세, 국세. 여기 있는 1억을 가져갔네, 얘가. 이제 7억 5천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이게. 이때는 뭐요? 단순히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거지. 그죠? 여기 결국은 손해본 거에 대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있다고. 그 원칙은 저당 설정했던 주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5번에 왜 틀렸냐? 끝에 있는 만만 빼버리면 돼. 만 때문에. 만만 빼려면 가자 없어. 그 원칙은 뭐 있습니까? 그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합니다. 근데 예외적이지만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뭐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하여튼 그런 개념도 있다는 건데 이미 한 번 나왔으니 다시 나오겠습니까? 일단 기본 관념 이거예요.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오래 하시고. 중요한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담보 설정해 거니까. 자, 그 다음요. D장 6번. 자, 6번은 1번. 연금 가입자는 주택 연금을 전액도 일부를 정산시, 즉 상환시 위약금 부과됩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대상이 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죠. 그중에 특히 뭐 다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다 포함됩니다. 자, 세 번째 연금 지급 방식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읽어보시고 네 번째. 자, 그 4번 같은 거 항상 장난칠 수 있는 문구가 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이 말이에요. 자, 대출은 누가 한다고? 은행이. 보증서 지급은요? 발급은? 네. 그걸 좀 조심하라고. 그런 내용을.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아까 했던 거죠. 대출액이 더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자, 항상 이 주택연금 매년 시험에 나올 그런 소지가 있으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이제 개발론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저기 있는 요약집 160페이지. 그럼 이거 있죠? 앞으로 한 10번 이상 할 거거든, 이거? 할 거 10번 이상. 수업 시간에. 설마 기억하겠지, 뭐, 나중에. 자, 이제 개발론 갈 건데요. 우리 개발론 매년 보니까 테마가 3개. 테마가 첫 번째 테마가 뭐냐? 개발 과정과 위험. 두 번째 개발 내용. 세 번째 TDR. 요 3개. 다시요. 테마가 맨 먼저 개발 과정과 위험이 한 테마고요. 그다음 민간 개발 방식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TDR. 요 3개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우리 거기 있는 160페이지 갑니다. 이 개발 과정과 위험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쭉 보니까요. 똑같은 질문 계속 나와요. 계속. 좀 더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자, 첫 번째 개발 과정부터 하자. 과정. 우리 개발 과정 총 몇 단계 있습니까? 7단계죠. 기억을 해야 될 단계는 2단계, 4단계, 7단계요. 2단계, 4단계, 7단계요. 자, 제일 먼저 이 말이죠. 개발의 첫 단계는 뭐냐? 내가 현재 원주시에 아파트를 지어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 구상 단계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보지만 실제 원주시 와서 시장 투자해본다. 이게 2단계에 있는 제목이 뭐죠? 전
개발 전 실행 가능성이죠. 같은 말이 예비적 뭐요? 사업 타당성. 사업 타당성 단계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때는 하는 업무가 뭐냐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략적인 수익성을 검토한다. 절대 이 말 대신 구체적인 분석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확인합니다. 바로. 이건 바로바로 문제 풉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7번에 이건 7번 아니다. 9번에 4번하고 9번에 4번하고 14번에 미연번. 미연번. 똑같은 글자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 여보세요. 무조건 나오면 이 말이 요건 나왔지. 나오는 순간 뒤에 뭐 나와야 돼? 요것밖에 없다, 항상. 그러니까 계략적, 개괄적 수익성 이 말 나와야 돼. 절대 그 말 대신 구체적 이런 말씀 안 된다고. 됐죠? 뭐 글자 차이 있습니까? 글자가? 없죠, 그죠? 네. 자, 다시요. 자, 보세요. 그럼 결국 이제 이때 뭐 있습니까?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건물 쪽에서 땅을 매입하죠. 땅을 구입한다 3단계입니다. 자, 땅 구입했어 이제. 했으면 그 땅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 분석하는데 이때 잠시만요. 보세요. 2단계, 4단계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4단계는 앞에 있는 예비적 또는 전이란 말이 없이 단지 뭐 있습니까? 개발 가능성, 실행 가능성 또는 뭐야 사업 타당성 요 말이 나오면 곧 이건 4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목을 좀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앞에 전, 예비란 말 나오면 곧 이건 2단계에 대한 설명이고 거꾸로 전 또는 예비가 없이 그냥 단지 개발 가능성, 실행 가능성 요 말 나왔을 땐 4단계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4단계는 주로 뭘 하는가 하면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때 결국 뭐예요? 4단계 때 뭘 분석한다고? 구체적 분석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구체적 분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학은 기술, 법, 경제 이런 걸 모두 다 분석을 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경제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순서. 이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원래 쭉 있는데 이것도 이미 과거에 시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 순서가 우리 문제 보니까 12번인가? 예, 오케이 12번. 자, 12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마지막에 투자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서로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요 두 개, 시장과 시장성. 그래서 글자 작은 게 앞에 있습니다. 네, 투자 결정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뭐가 중요하냐? 이 순서를 굳이 기억하지 말고 있죠.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차이하고 있죠. 마지막에 있는 투자 결정,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장소가 뭐예요? 시장이지. 시장성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구분 기준 항상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란 말 나야 되고 시장성은 수요 공급 없으면 되는데 사실은 정확한 말은 이런 매나 임대될 가능성이죠. 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이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요 무조건 수요 공급이란 말이 있으면 시장이 없으면 시장성입니다. 그래 정리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타당성은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얘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 주는 거죠. 이런 점 이따 보시 큰 의미 갖지 말고 마지막에 있는 투자 결정가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죠? 이거 이런 분석 누가 하는 줄 압니까? 경제 관련돼 있는 전문가 분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서 결국은 타당성이 잇따라 판명되었어. 잇따라 판명되면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이것을 선택할 할 수도 있고 기여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4단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4단계. 제일 먼저 자 문제 갑니다. 4단계 문제 저기 할 건데 뭐를 먼저 푸는가 하면요. 자, 일단 7번에 자 7번은 넘어가고 자 거기 9번부터 자 9번에 2번 3번 비교하고 (14번에) 기억번 확인하고 13번에 4번 확인하고 13번에 4번. 그러니까 내용을 자꾸 읽지 마. 자, 잠시만요. 우리 문제 볼 때 이제는 그 글자를 다 읽지 마라. 이 시간 낭비니까. 자꾸 이 말, 그러니까 주제 나오죠. 시장 나 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시장성 나면 그냥 그걸 따라가시라고 자꾸. 그 글자 한번 찾아가라고 항상. 그래서 앞 13번에 저기 있는 4번 뭐나 끝에 뭐나 있습니까? 시장성 나 있지. 그죠? 그럼 결국은 수요 공급 없지. 그건 맞는 거야 이거. 물론 정확한 말은 거기 있는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이 나 있지만 또 14번에 아까 14번에 기억번이 시장성 나 있죠. 얘도 뭐 있어?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이 나 있죠. 다시 앞장 가볼까요? 앞장 보니까 아까 있던 9번에 2번 시장 분석 나 있죠. 시장 나면 수요 공급. 3번 시장성 나면 매매될 가능성.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10번.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은요, 잠시만요. 우리 거기 있는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하는 설명이 돼. 이 말은 결국은 4단계 전체를 다 설명해 주라고 말뜻이, 4단계를. 그럼 4단계 설명해 주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3번. 딱 두 개야. 2번과 4번은 3번을 설명해주게 하는 어떤 보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번은 뭐 가장 중요한 무슨 분석? 경제지? 그 다음에 3번은 뭐 타당성 있다라고 동일한 결과 나왔지만 채택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거기 있는 2번이 그 이유 아닙니까? 목적에 따라 달라지니까. 왜 그러냐 물었을 때. 또, 그러니까 4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먼저 2번 가고, 그 다음 3번 가시면 돼. 그죠? 개발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 곤란하다. 왜 그러냐? 2번. 개발업자의 어떤 목적이 얼마나 충분하게 달라진다. 그 결과, 3번. 이렇게 보시면 돼. 5번은 뭡니까? 5번은, 우리 타당성 분석에서, 주로 수년 과정을 분석하죠. 자, 다시 어디 보는가 하면요. 그러면 7번의 미연번. 7번의 미연번.
그 다음에 14번에 니은번. 니은번. 그러니까 글자는 안 틀리는 게 똑같이 나오지.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항상 이 개론 과목은 반드시 어떤 출제를 할 때 출제표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느 어떤 책에 몇 페이지 냈다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말 나오니까 거기 있는 키워드만 하시면 돼.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자, 여기까지가 4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죠? 칠판 보자고요. 뭐 다른 거 없네. 4단계는 요거 묻는 거지. 구체적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 먼저 하시고 요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는 묻는 거고.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이건 절대 틀면 안 내. 문제 다 봤잖아. 지문 3개 보니까. 이건 딱히 뭐 틀리게 낼 수 있는 지문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거는. 한번 본 거예요. 이런 지문 자주 뜨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있어. 그래서 저기 개발 사업 하겠대. 할 때 5단계면 돈 필요하지. 자금 끌어온다죠? 5단계 금융 단계. 돈 끌어서 이제 집 지어야 되지. 6단계 건축 단계. 집 완성해서 이제 팔아야 되지. 판다, 이게 뭐지? 마케팅. 자, 마케팅은 방식이 2개 있거든요. 방법이 보니까 임대 활동과 그다음 매도 아니면 임대인데. 이때 중요한 건 임대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임대 활동이. 자, 임대 활동은 초기부터 합니까? 후기부터 합니까? 이래 하시고요. 두 번 임대 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물론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맨 밑에 뭐 있어? A, B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그죠? 대규모 건물한 사전의 임차자 모집이 중요하고 또 임대형 주택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전의 임차자 모집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자 차이가 있다. 요건데요. 자, 요거 합니다. 이제 요 내용 하는데 얘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11번 1번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성입니까? 시장입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럼 자,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 이거 합니까? 시장성이 뭔데? 분양률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 있는 수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근데 딱히 다시 그 1번 질문 가지고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에 달려있다. OX 맞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큰 의미 갖지 말고. 뭐 시장에 달려있다, 시장성 달려있다, 둘 다 맞춰보시면 돼요. 굳이 그건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물론 정확한 말에 시장성 되겠죠. 딱히 그냥 시장 낸다 해서 틀리면 못 내거든. 그냥 넘어가시고. 자, 2번. 언제부터 한다? 임대활동 초기. 3번. 개발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아니고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딱히 보세요. 이거 잠시. 얘는 장난치면요. 요거 아니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 있으면 이 말 대신 언제부터? 후기 내겠지. 틀린 말로써. 요거 아니면 요 두 개를 딴 거 있습니까? 없잖아, 문제가. 나머지 밑에 있는 뭐 있어? 4번은 침체되었을 때 주거용 부동산 훨씬 더 임차 확보 어렵죠? 거기 더 열심히 마케팅 하라 이거지. 그 다음 5번 가볼까요? 자, 부동산 개별성 있는데 요거는요, 우리 요약집 갑니다. 자, 179페이지. 요약집. 179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광고. 몇 개 중요하거든요. 가끔 이 지문상 툭툭 나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광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분필 광고수로 비교하시면 일반제와. 자, 해보죠.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자, 부동산은 내가 집이 현재 원주인데 원주 있는 집 팔 목적이야. 광고에서 부산 가서.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역적이죠. 그 다음에 일률적입니까? 분필은 일률적이죠. 똑같답니다. 근데 집은 다 똑같아? 다 틀리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광고한다. 자, 두 번째.
자, 분필은 계속 광고하죠. 근데 부동산 우리 집 팔렸어. 광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더라. 그 다음에 분필은 주로 광고할 때 생산자가 광고합니까? 소비자가 광고합니까? 분필. 딱 한 명 생산자 광고하죠. 일방적. 근데 집은 살 사람, 팔 사람 둘 다 광고하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 자 4번 적고 4번 적어놓으세요. 광고주가 명시되어 있다. 광고주가 명시되어 있다. 오늘 분필 광고할 때 그 회사 이름이 나 있지만 거기 뭐 있습니까? 뭐 회장 이름까지 뭐 들어갈 필요 없다, 그죠? 근데 부동산 반드시 중개사 이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고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번에 다시 문제 11번에 5번 이해되겠습니까? 네.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개별성 때문에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결과 반드시 그건 뭐 있습니까? 개별적 광고한다. 절대 그 말 대신 일률적 광고라는 말씀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요약집 160페이지. 물론 이제 자, 이거 했습니다. 개발 과정했고, 그다음에 개발의 두 번째 뭐 위험이 있지. 그죠? 개발 관련돼 있는 위험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개발 위험. 위험이 크게 3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법률상 위험이 있고, 두 번째 비용 위험이 있고, 세 번째 시장 위험. 요 3개 있는데, 자, 우리 저기 있는 개발 과정의 4단계 제목이 뭐예요? 4단계. 사업 타당성이죠. 요때 타당성이 있다 판명돼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결국 뭐 어디 갑니까? 이제 구청 가야 되죠. 관할구청. 왜 갑니까? 인허가 밖에서 하는데 안 된대. 이게 법률상 위험이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냐? 그 요건 맞추면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돼 있는 땅을 사면 절대 이건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비용 위험 갑니다. 비용은 우리 개발 과정에 보니까 5단계, 6단계 건축 단계죠. 건축 단계에서 건축비를 예상하는 결과 100억 정도 들어갈 거 예상했는데 실제 이게 보니까 자재비 계속 올라간 결과 150억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말로 비용 위험인데 해결 방식은 뭐 있냐? 여기 있는 투자자하고 뭐 건축업체 협상하겠다죠. 네가 보았듯이 현재 100억 정도 공사비 들어가는데 물론 중간에 자재비가 올라가서 이 공사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150억 줄 테니까 너 무조건 이 집 지어달라 하고 라고 계약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무조건 얘는 이 집을 지어주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도급계약, 즉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 보시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요. 7단계 때 마케팅 딱 해보니까 이 분양 안 된 거요. 분양 안 됨에 따라 올 수 있는 곧 이게 다르면 시장 위험인데 이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이 뭐 있냐? 열심히 분석해야 되지. 주로 어떤 거 분석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걸 쭉 해야 되는 거. 이게 결국 뭐 있으면 시장 위험 회피 방식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거든요. 주어진 땅에 대해서 흡수율 분석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시장 연구도 하고 또 시장성 연구를 해서 그런 걸 해결하는 방식인데 중요한 건 흡수율 분석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 중요한 건 흡수율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자, 잠시 문장을 봅니다. 자, 이 지문이 오케이. 9번에 1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자꾸 헤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기 문제 키워드는 결국 뭐예요? 딱 3개 키워드가. 그 3개 중 중심, 자, 이 말 3개 중 키워드 이거 아닙니까? 분리해볼게요, 이걸. 9번, 1번 가지고. 자, 첫 번째, 시장에 공급되는 부동산.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 이거 딱 세 키워드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 아닙니까? 핵심이? 그죠?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 자체가 뭐냐 묻는 거야,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는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흡수를 뭐 어렵게 보지 말고 흡수되는 율. 같은 말 이게 뭐냐? 우리 말로 한다면 분양률. 그러니까 이래 가시라고.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분양되는 율,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된다. 이게 분양이지. 따라서 그 말은 현재 뭐 있습니까? 다른 말 흡수려고 거기에 개념 자체가. 민감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영향받을 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변화에 따라서 결과치가 영향받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민감도인데. 그래서 그런 건데요. 항상 볼 게 이 흡수율 분석을 조심할 건 이렇게 기억해요. 분양률 같은 말을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얘는 딱 두 개 물어요. 첫 번째 보니까 자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과거, 현재, 미래 추세를 분석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분석을 통해 미래 추세 분석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분양되는 율인데 이건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분양된 양입니까? 앞으로 분양될 거예요. 그럼 실제 이 분석 언제 하는지 압니까? 하는 시기는 요 4단계 이때 한다. 4단계. 응? 그럼 나 아직 건물 안 지은 거지? 6단계 건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4단계 때 분석한 결과 앞으로 내가 이런 건물을 지어주면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이다. 예측해 주는 거 절대 과거나 현재 분석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있는 요 말은 맞을까 하는 거예요. 과거 분석을 통해서 미래 추세 분석한다. 이 말이 맞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앞으로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이다 예측할 때 뭘 보여야 됩니까? 뭘 보고? 그렇지. 내 집과 비싼 게 얼마 전에 분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 건 얼마 분양될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과거 분석을 통해서 미래 추세 분석합니다. 이 말 하자 없는 거야. 다만 이 말과 과거 및 자 이랬으면요. 과거 및 미래 추세 분석 이거는 틀린 거지. 그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 흡수율 분석은 보세요. 거시적 분석입니까? 미시입니까? 아니면 둘 다요? 네? 둘 다입니까? 흡수란 것은 내 집에 얼마 정도 분양될까 따져보는 거지. 옆집 분양할 필요 있냐고. 없지. 없는 결과 이건 반드시 미시 분석이야. 자, 여기 있는 요 내용 할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 갑니다. 자, 문제 보니까 앞에 7번부터 자 7번의 딕업번 7번 딕업번 우리 9번에 1번 했죠? 그 다음에 14번에 딕업번 7번 딕업 14번에 딕업번 나오죠, 답이? 둘 다 틀린 거지? 네. 반드시 미래 추세 분석이죠? 네, 그래 정리하시고. 자, 다시요. 예, 앞에 우리 7번의 리얼번. 자, 지금부터 잠시만요. 여기 있는 요 내용 할 거예요. 요 내용. 자, 7번부터 먼저 하지 말고 8번. 자, 8번의 2번부터 개발사업 8번의 2번. 개발사업의 위험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지. 괜히 법인이 등등 암기하지 말라고. 하여튼 개발사업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 마시면 돼. 이거 틀리면 낼 수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먼저 보는가 하면요. 자, 저기 있는 8번에 4번부터 시작합니다. 4번. 키워드가 시야 돼. 군사 보호시설 나면 이건, 자, 요 세 개 중 어떤 위험? 법이죠. 그죠? 자,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시장 나 있지. 그죠? 5번. 8번, 5번. 자, 시장 등이 나 있죠? 이 무슨 위험이요? 시장 위험이죠. 자, 또 뒤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13번에 1번 가자고요. 됐죠? 자, 시장 나면 시장 위험입니다. 오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뭐를 지금 비교할 건가 하면요. 예, 7번에 니얼번하고 14번에 니얼번 비교하세요. 7번 니얼, 14번 니얼. 조금 7번의 니얼은 야비하죠.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 사법. 소유권은 뭘 장난친 거지? 그걸 다시 이걸 수정한 저기 정상적으로 만든 게 14번 니얼번 아닙니까? 그죠? 14번 니얼번. 그러니까 똑같은 게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지문을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죠? 다시 마지막 확인할 거 이제 예, 저기 있는 8번에 3번. 8번에 3번. 그러한 게 무슨 위험에 대한 대책? 법률상 위험에 대한 대책. 됐죠? 자, 일단 요거까지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 자, 7번의 기억번. 15번의 1번. 자, 결론 갑니다. 참고로 우리 어떤 개념, 정의 나오죠. 뭐 개발이란, 뭐 투자란 이 말 나오죠. 이런 거 절대 틀면 안 된다고. 거기 앞에 있는 저기 7번의 기억은 이건 조문상 법 조문상 나와 있는 개발 개념이고, 그죠? 개발법에서. 그 다음에 15번의 1번은 뭐예요? 우리 학문상 개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15번 1번 쭉 봤습니까? 물어보죠. 부동산 개발 왜 합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이야. 돈 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건 약간 원색적이지? 조금 이제 좀 달리 말하면 뭐 있으면 포장하면 이 말합니까? 인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 목적이야. 이게 개발이 있어요. 진짜 정의라고. 인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산다면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한다, 문제를. 그런 건데 앞으로 어떤 개념 나중에 통과시켜버려 관계없으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 여기 7번 보시면 주로 어떤 게 시험 나면 보세요. 아까 문제 푼 거 가지고. 대충 내가 정의할 게 딱 저기 가져갈 게 딱 정리되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개발 내용, 즉 165페이지 있는 내용 하겠습니다.